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같이 놀고 싶다. 내 아이를 남보다 앞서 선행학습 시키지 않아 불안하신가요?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제때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고등학교 입시 및 대학별 고사도 선행 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방과 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주말에는 휴식을 통해 집중력을 높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아이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행복한 제때 학습. 처음 한 발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미래를 바꿉니다. (9세에서 17세) 아동 10명 중 3명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10명 중 1명은 술과 담배, 도박 등 비행 행동을 한 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아동학교 생활 보고서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여자보다 남자가 거주 지역으로는 농어촌보다 대도시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대에 따른 차이도 커서 9세에서 11세 학교폭력 경험률이 12세에서 17세보다 약 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해본 아동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많았고 그중 흡연 경험률은 빈곤층이 일반 가구보다 높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관심, 방임, 위협적인 말로 시작된 가정폭력은 통제, 감금, 성적 학대, 폭행 같은 심각한 폭력이 되고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로 이어져 결국엔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몬다는 사실을.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들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폭력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당신의 작은 관심입니다.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 모든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당신입니다. 가정폭력 예방은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눈 감지 마세요. 볼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공정무역, 인간다운 환경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고 만든 제품을 쓰자, 그런 개념이죠. 착한 소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공정무역도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결혼한 김가비 씨는 아주 특별한 반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나 혹은 아동 착취 등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왔다면 축복할 수 있는 날이 아닐 거라는. 스리랑카 광부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제대로 임금을 받으면서 캐낸 사파이어를 골랐다는 겁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공정무역 제품을 씁니다. 예전보다 종류도 다양하고 품질이나 가격도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어서입니다. 절반 정도 되시는 그 고객분들이 저희가 이제 공정무역 브랜드다라는 걸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유기농 바나나 종류를 많이 찾고 있고요. 커피라든지 차도 많아서 요새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공정무역 시장은 다른 나라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쇼핑몰 매장이 중심입니다. Demand from the companies that they carry fair trade products. So if you go to a supermarket, you don't see fair trade products. Demand from the company that have fair trade products. 선생. 먼저 경험한 삶을 알려주는 사람. 아이들의 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할 교사가 교권 침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권리가 있고 학생에게는 학습권이, 학부모에게는 교육권이 있듯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 전문직 종사자로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즉 교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권이 보호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교권의 보장은 양질의 교육을 만들고 양질의 교육은 건강한 아이를 만듭니다. 하지만 교권이 침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권이 무너진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가능할까요? 교권 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에게는 교육 과정을 편성할 권리, 교육 방법을 결정할 권리, 학생을 지도, 징계, 평가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교권 침해란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언론 등에 의해 이러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하며 2016년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교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교권 침해 건수나 악성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교원을 향한 폭언,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물론 상해, 폭행 등 신체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협박과 강요, 성적 처리, 생활 지도 등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 간섭 및 과도한 민원 제기 등은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의 모든 관여가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 및 학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이나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사안의 정도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학생선도위원회가 열리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안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화해와 치유, 교육적 성장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이의 학교 생활에 의문이 생겼다면 선생님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봐 주세요. 전화보다는 면담 시간을 예약하고 서로 만나 대화를 하면 오해 없이 사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면담을 할 때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교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의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아픈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 없듯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원의 권리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존중과 배려, 신뢰와 소통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만듭니다. 함께해요. 교권 보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녀 때문에 걱정이신 부모님들, 이번 뉴스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앱이 등장했는데요.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시죠. 김석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학부모 이윤희 씨.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준 뒤로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을 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막연히 불안하고 그렇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아이하고 스마트폰으로 갈등도 생기고. 이 씨가 최근 사용하기 시작한 스마트폰 중독 방지용 앱입니다. 아이 스스로 하루 사용 시간을 설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게임에 빠지기 쉬운 아이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저 스스로 핸드폰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러워요. 이 앱을 활용하면 부모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얼마 동안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가 하루 사용 시간을 지키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용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의 스마트폰으로 학교 폭력과 연관된 문자가 오면 부모에게 곧바로 통보해주는 스마트폰 앱도 등장했습니다.